안녕하세요. 돈말이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 돈말이 채널에 첫 영상이 올라온 지 정확히 오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46명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만나는 5번째 시간이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들어서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캡틴.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동안 뭐 우주선들을 조금 사고 팔고 했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거하고는 어느 정도 많이 변화가 좀 있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 투파 페이스트는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똑같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피어스 R8 한 대 구매했고요. 그리고 오포드도 저번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총 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하루에 이제 채굴되는 아틀라스의 양은 대략 53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지갑에 있는 일정 부분의 달러,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따로 가지고 있는 아틀라스 코인 이런 걸 다 합치면은 매일매일 예상했던 대로 자산은 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우주선인 투파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앞에 노란 딱지 같은 게 붙어 있는데 두 번째 우주선 알파를 보면 또 앞에 그림이 없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게임 내에서 출항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은 이 배지를 주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투페 같은 경우는 이제 출항을 한 지 19일이 지났고 R8 같은 경우는 3일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제 R8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없는 거고 투페는 현재 이 모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 같은 경우도 이제 일주일이 되면 이 딱지가 생기겠네요. 네, R8 같은 경우도 일주일 지나면 생기겠죠. 그럼 한 번 생긴 이 딱지는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이 딱지도, 그러니까 훈장도 이제 기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이제 다 나와 있고요. 이제 뭐, 근데 혹시라도 이제 귀환을 하게 되면은 다시 1일차로 리셋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그러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까요? 현재까지 뭐 특별히 나와 있는 특별한 기능상의 뭐 이점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뭐 그것도 이제 게임이 차츰 이제 개발이 되면서 또 혹시 모르죠. 어떤 기능을 할지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스펙이 의미하는 건 뭐죠? 이 스펙 같은 경우는 게임상에서 이 우주선의 기능을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면은 투페 같은 경우는 파이터고요. R8 같은 경우는 리퓨 앤 리페어, 오포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러너. 이러한 기능을 게임상에서 각각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세 개 전부 다 다른 용도의 우주선을 담으신 걸로 보이는데, 그럼 혹시 총 몇 가지의 스펙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이제 나온 우주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0가지의 다른 종류의 이제 우주선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파이터랑 뭐 2개 더 하셔가지고, 총 이 세 가지 종류를 다르게 담으셨는데, 이것들을 선택한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주선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물론 가지고 있는 이제 투입된 자금의 양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우주선의 이제 크기라든지 등급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스타아틀라스가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이 되다 보면은 게임상에서 하는 특수 기능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수요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재 많이 있고 제가 이제 사실 알파라고 오포드를 고른 이유는 되게 특이한 기능들을 하거든요. 알파 같은 경우는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유일한 보급선 그리고 이제 수리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포드 같은 경우는 유일한 탐색선, 스타로 치면 옵저버겠죠.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유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비행기 함선의 가격이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세 개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건 FTX 거래소 내의 아틀라스 가격 변동 현황인데요. 최근에 진짜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한 0.1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빠져가지고 0.08 수준까지 대략 한 20%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혹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아틀라스 자체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현재 비트코인 대장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코인 가격은 워낙 변동폭이 좀 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우주선이 채굴한 아틀라스를 지갑에만 가지고 있으면 좀 손해보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요. 캡틴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타 아틀라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아틀라스 코인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또 비행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로운 조그마한 비행기를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아틀라스 가격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USD로 환산을 해서 사야 되니까 효율이 많이 현재 이걸 환전을 하게 되면 떨어지는 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아틀라스 자체를 이제 일부는 이제 비행기 사는데 쓰지만 일부는 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은행에 예치를 하신다고요? 어디 은행이요? 제가 은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은행은 아니고요. 튤립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솔팜이라고 불렸던 곳이고요. 이제 솔라나 계열 코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융 기능들을 하는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런치 앱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금액은 이 랜딩입니다. 이 레버리지 파밍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매우 리스크가 있는 거라서 요건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랜딩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걸 통해서 예치를 하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지갑하고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팬텀 지갑하고. 여러분들이 스타 아틀라스 게임 시작할 때 연결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연결을 해주면 되거든요. 전 이미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팬텀을 누르면 비밀번호라고 나오네요. 네. 연결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쭉 내려보시면 아틀라스가 이렇게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쪽 금액 5391 현재 제 튤립에 예치되어 있는 아틀라스의 개수고요. 밑에 보면 이제 달러로 환산이 되어 있죠. 그리고 475 이건 현재 제 팬텀 지갑에 남아있는 아틀라스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옆에 보시면은 이제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이 62.33% 이게 연환산 이율입니다. 60%가 넘는다고요? 그럼 얘네 뭐 먹고 살아요? 그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파밍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예치하는 것과 반대로 이 아틀라스 코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기능인데요. 빌려주면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한테 또 이자를 받겠죠. 그 네. 이율이 매우 고율이에요. 그래서 음. 일부는 이제 튤립에서 가져가고 그거를 통해서 이러한 이율을 주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틀라스 가격의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코인의 이제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변동폭이 크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이자를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예치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튤립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래소나 이런 데 가봐도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은 이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저 이자는 확정인가요? 변동이 되지 않나요? 이거는 매일매일 그리고 시간 상황에 따라 바뀌고요. 아, 우리가 예치하는 금액 그리고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바뀌고요. 사실 지금 이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최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자가 거의 100%에 육박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은 혹시 원금 손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시스템상에서 원금 손실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따로 없고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 튤립이 망하거나 한마디로 먹튀죠. 이건 제가 처음에 아틀라스 게임 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회사가 도망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론적으로 원금이 손실되는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출금은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출금은 일반적으로 바로 가능하고요. 출금되는 시점에 이자를 1할 계산해가지고 같이 출금이 되는 구조고요. 다만 가끔 이 보시면 이 퍼센트, 이게 유틸리제이션이라는 건데 이게 100%가 되는 경우가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이제 빌려주는 사람과 이거를 빌려가는 사람의 뭐 비율인데 이게 100이 넘어가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일시적이라서 결과론적으로 출금도 거의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치하고 출금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아틀라스 보시면 여기를 눌러주시면 밑에 이제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해서 디포짓 누르면은 예치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여기 있는 걸 꺼내고 싶을 때는 이쪽에 지금 이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위드로 누르면 출금이 되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예치해서 벌어들이는 이자의 10%는
이 튤립에서 가져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심도 어렵지 않은데요. 이 랜드 화면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아틀라스 있죠. 여기 그냥 디포짓 버튼이 있기 때문에 누르시고 조정해가지고 디포짓 눌러주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출금할 때 이제 여기 들어가면 여기 생기거든요. 마이 포지션이. 여기서 위로 눌러가지고 또 조정해가지고 출금하면 되는 거라서 이 예치하는 것과 출금하는 거는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운영하는 회사의 차이인데요. 저는 양쪽 다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튤립이 조금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프랑심에 비해서는 그래서 튤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프랑심도 이용하고 왜냐면 이제 리스크는 분산해서 하는 게 좋으니까요. 현재 그렇게 나눠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인을 활용한 또 다른 투자 방법인 코인 랜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캡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구독자 46명을 달성했잖아요. 좀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놀랐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또 더 좋은 정보를 계속 제공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들고요. 사실 제가 좀 설명충이긴 하잖아요. 그쵸, 좀 노잼이긴 합니다, 솔직히. 네, 원래는 되게 재밌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돈이 걸려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대충대충 설명을 한다거나 또 뭐 너무 웃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개그감을 지금 좀 숨기고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냥 설명충으로 아. 열심히 설명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돈마리님은 좀 제발 이제 다들 진입을 하셔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네. 좀 편집 좀 빨리 해주세요. 네, 상당한 좀 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 네,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우주에서 만나요.